국민의힘으로 잠깐 갈게요. 너무 앞부분이 너무 진지해가지고 즐겁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동훈이가 최혜병 특검 받아야 된다. 그리고 특검 추천권은 대법원장한테 줘야 된다. 아니 소리도 미친 소리지만 이 새끼는 공부 안 한 놈이에요. 그 삼권 분립 모릅니까? 미친. 근데 어저께 대통령실에 반응이 나왔죠. 한동훈은 이제 반윤도 아니고 절윤이다. 절윤. 윤석열과 끊었다. 네. 대통령실 부글부글 하더라. 여러 가지 정황들이 실제로 윤석열이가 한동훈 싫어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다 와서 밥 먹으러 불렀는데 한동훈이만 안 부른 거야. 네. 한동훈이가 윤석열한테 직접 전화한 게 아니라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네. 그 정진석이가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건 A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했다는 썰. 네.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통화를 했더니 10초 했다 10초 그러죠. 했다 그러는데 10초는 좀 넘어간 것 같고요. 한 12초쯤 했나? 내가 봤을 때 한 20초까지 쓸게요. 20초를 한번 계산해봐서 해봤어. 네. 대통령님 저 이번에 당대표 출마합니다. 그래 잘해봐라. 잘해봐. 그러면 10초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 잘해봐. 뭐. 도리도리도 하면서. 자, 어쨌건 대통령실이 이제 한동훈을 실제로 이렇게 보면 돼요. 어제도 제가 좀 몇 군데 알아봤는데 이 분위기는 분명히 있어요. 민주당에서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저렇게 관계가 안 좋은 줄 잘 몰라요. 자기들 편의로 해석하니까. 어차피 두 사람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머릿속에 총선 때 한동훈이 이재명, 조국 이 두 사람을 막 팼던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2조 심판. 근데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면 가장 쉽습니다. 가장 때리기 좋아요. 한동훈이는 자기 특검, 한동훈 특검 등을 방어하기 위해 들어올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안 오면요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나중에 한 1년, 2년 후에도 보궐선거라도 들어온다?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최혜병 특검법 받을게. 그다음 또 하나가 있었죠. 제2부속실 설치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공약을 몇 개 들고 들어오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 입장에 기분 나쁘지. 이 사건의 시발점, 윤석열과 한동훈이 사이가 나빠졌던 시발점 기억하십니까? 마리 마리 앙뚜아네트. 그러지. 네.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했던 김기영 요리를 옹호하다가 사이가 나빠진 거야. 네. 그래갖고 그 화재 현장에 가서 폴더 인사하고 다시 대통령실 가갖고 저기 한파하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의 위험을 좀 보여준 사건이 있었지. 근데 그 후로도 그게 안 돼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그 비례대표 공천할 때 네. 윤석열이 막 공천해주면 좋겠는 사람들을 공천을 안 해주면서 더 사이가 나빠졌다. 그래서 자기 정치한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수용한 거는 내가 끌어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자기 정치한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싫어하는 과정에 지금은 아예 연락을 안 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번에 윤석열이가 한동훈 초대를 했었는데 한동훈이 안 갔죠. 바쁘다고. 그래놓고 자기 비대위 시절에 비대위원들하고 밥 먹었다. 이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옛날처럼 약속 대련은 아니다. 100% 아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 여사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라는 게 또 파다합니다. 대통령 위에 여사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크다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마디 해봐요. 내가 윤석열인데 한동훈을 씹는 한번 그 재연을 한번 해봅시다. 한동훈 이 새끼 말이야 이거 나한테 단두 데려가라 그러지 않나. 디올백도 수사받으러 그러지 않나. 이 새끼 미쳤나 봐 이거 진짜. 내가 그냥 그동안 카톡 확 다 까버릴까 보다. 여보, 나 그거 참, 그래도 그 새끼는 나랑 그 검찰에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고발 사주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까지 욕하면 되나? 나는 이 새끼 용서할 수가 없어. 오히려 더 이제 배신감 들어서 안 되겠어. 그 배신의 정치는 끝내는 게 맞다. 그 우리 도사가 그러는데 그 한 번 배신자 머리 까만 동물은 거두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원희룡이나 출마하라고 할게 내가. 그치 거기 우리 양평고속도로 우리 또 아직도 졌었잖아. 거기가 낫지. 여러분 짤로 쓰세요. 그 새날 쇼츠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엄청 돌아다니더라고요. 막 쓰세요. 막 쓰시는데 출처는 표기하십시오. 예.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도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 눈치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최혜병 특검은 얘기하지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김건희의 이번 권익위 결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법리적으로 맞는 말이다라고 김건희를 쉴드치는 게 이 권력 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사적인 자리에서 윤석열을 그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네. 그 사람 이런 데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옛날에 들은 얘기가 그 검사 시절에서도 윤석열을 이런 걸 잘 안 본대요. 그 들여다를 네, 안 맞아요.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 수사해 뭐 그래 됐어 그 듣고만 한대요. 그래서 한동훈은 엄청 꼼꼼하게 또 살펴본대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은근히 사적인 자리에서는 윤석열 좀 무시한다 그럽니다. 아는 거 하나 그렇겠지. 없다고. 그냥 덜렁이, 네. 헐랭이 술이나 그런 먹고 느낌이고. 막 이러면서. 뭐 기분 내키는 대로 윤석열 수사라는 것이 간단한 거예요. 윤석열이 검찰에 있을 때 나올 때까지 털어. 그런 수사 해왔던 놈들이에요. 거기 맞아요. 꼬붕으로 있던 애가 한동훈이고 어제 대통령실의 반응이 이런 거죠. 특검을 추진 공언한 한동훈 전 위원장 반윤을 넘어서 절윤이다. 윤석열과 이제 단절했다 이런 건데 현 정권에서 허가회의했다. 그랬잖아. 겨우 검사장 정도밖에 안 되는 애를 법무부 장관 시켰고 갑자기 또 저 형님 찬스 해가지고 비대위원장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구상 유치한 철부지 아이 중2병 걸린 애가 올려놨더니 이제 와서 대통령을 부정하는 건 정치 상도에 맞지 않는다. 기분 나쁘죠. 정치라는 게 어제도 우리 방송에서 그런 얘기 나갔습니다만 정치란 이미지입니다. 디테일을 떠나가지고 정치란 이미지예요.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다는 이미지가 생기면 중요한 거예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한동훈이는 이제 윤석열을 배신하면서 자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한동훈의 한계인 거죠. 왜? 윤석열보다 정치를 더 먼저 한 원희룡이나 나경원이나 윤상현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맥락이고요. 한동훈은 윤석열 덕에 컸던 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철규가 네. 한 말이 그잖아. 한동훈은 원래 검찰 중간 간부에 지나지 않는데 무언 거기에 뭐 윤석열하고 무슨 반윤에 많이 하느냐고 무시당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한동훈이 총선 때 이재명 조국 까던 그 이미지가 남아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런 말들 속에 숨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한동훈이 최혜병 특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적인 건 떠나서. 근데 그거를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부정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결국 무슨 뜻이냐. 최혜병 특검을 하겠다라는 게 윤석열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뜻을 대통령실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절윤이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특검 추진했기 때문에 절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특검 추진하면 왜 절윤입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최혜병 특검은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바로 지름길이라는 것을. 예. 자, 그렇게 이야기할 거면 민주당으로 가라라고 한동훈의 지금 맞서서 나온 나경원, 원희룡 이런 사람들은 계속 저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한동훈이 저기서 까치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난 그게 궁금합니다. 100% 들었다고 봐. 그 비율이 너무 좋은데요. 저기서. 한동훈 여기서 까치발 들고 찍었다고 봐요. 쟤는 병이잖아 그거. 그렇죠. 병이. 자기 그 주자들 발행 한번 보겠습니다. 나경원 여론 높으면 한동훈 특검도 받을 건가? 윤상현 민주당 대표냐? 이건 당의 교란행위다. 원희룡 공수처 등 수사기관 뭐하러 있냐? 이런 식으로 한동훈이 지금 이제 이게 확산이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못 먹어도 고. 그래도 윤석열이 우리가 찍은 사람이니까 윤석열을 지지하지만 모자라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잘못하는 건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는데 저 배신자 프레임 먹히면요. 한동훈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럼 반대합니다. 한동훈이 뽑히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얘가 좀 덜 떨어졌잖아. 생각이 있는 놈이 총선 때 누워서 셀카 찍고 자빠졌냐? 네. 그거 못 해가지고 몇 달 동안 얼마나 좀 쓰셨을까요? 좀 전에 화면에 나왔던 나경원이 오늘 했던 얘기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미국한테 허락받고 와요. 핵무장 하려면. 그러니까 얘네들 왜 이렇게 무식한 거야? 정신이 나간 거야. 서울대 민낯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어르신 정말 맞다고 생각해?
북한이 저렇게 못 살게 된 게요. 핵 만들겠다고 권한의 인군하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서 꼴찌를 다투는 가난한 나라가 된 이유는 핵 개발해서 그런 거거든요. 한국이 핵 무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꼴통들이라는 소리예요. 일단 첫 번째 핵무장 불가. 대신에 미국의 핵 우산 아래 두겠다라고 뭐 미국이 대충 뭐 약속하는 등 마는 등 했던 거라서 한국이 만약에 핵 개발을 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 한국은 유엔 제재를 받아야 되고요. 한국은 이미 쫄딱 망하는 세상이 옵니다. 불가능한 걸 왜 선동하고 지랄들이세요? 아니 우리나라 무역 못합니다. 수출 못하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도 못 돌립니다. 나경원 씨, 그 핵무장은 탄핵 무장 얘기하시는 거죠? 아 탄핵. 이런 사람이 여당의 당대표 후보로 나온다라는 게 정말 아찔합니다. 덜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한동훈도 지지 않더라고요. 한동훈이 뭐라 그랬냐면 핵무장 언제든 가능하게 잠재 역량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요. 이거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왜 들이래? 지금 현재 뭐 핵 감축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실은 나쁜 거 맞지? 뭐 중국, 러시아, 뭐 저 미국 이런 나라들은 핵 갖고 있으면서 네. 실제로 감축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모르죠. 약속만 해놓고 모르는데 다른 작은 나라들이 핵 만들겠다고 하면 난리 나거든요. 네. 이란 와, 그 이제 미국의 이제 꼬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이란과 싸우는 모습 보면요 거의 뭐 전쟁에 가까워요. 그렇죠. 옛날에 그 이야기 들어보면 이란에서 핵 개발한 사람들 있잖아요. 며칠 상관으로 다 암살돼요. 막 이 과정들이 있어. 근데 한국에서 핵 개발을 못해서 안 한다기보다는 실제로는 우리가 핵 개발을 하면 북한 핵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얘네들 모르는 거야.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의 목표는 미국이었어요 무조건.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전술핵이라는 걸 들고 나옵니다. 큰 거 말고 작은 핵. 그 전술핵을 개발해서 이제 우리 핵의 목표는 대한민국이 됐다라고 말하는 게 윤석열 효과예요. 근데 저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해버리면은 진짜 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을 노렸어.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한동훈의 개인 문제도 있죠 지금. 민주당에서 했단 말이 네 문제, 네 특검을 어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에는 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왜 나왔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잊지 그러신? 얘네가 윤석열이랑 한동훈이가 수사할 때 소위 조국 사태 때 네. 그 털었을 때 처음에는 사모펀드라고 하는 걸로 시작해요. 조국이 대통령 선거 나가려고. 한 가지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시비리라고 수사를 합니다. 거기서 가짜로 막 조작해낸 게 정경심의 표창장 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업무방해라고 법적인 용어를 걸어서 수사를 했던 거예요. 그 조국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자녀는 아닐 거냐. 쟤네들은 보면요. 지금 한번 봐봐요. 한동훈 딸 논문 표절. 고등학생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급 논문을 베일을 벗겨보니 60% 이상이 카피. 한동훈 딸 MIT 입학. 특권층의 조작.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에 등장. 수사했습니까? 안 했어요.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정황. 케냐 대필 작가가 내가 했다. 봉사활동도 몇만 시간 했지 않습니까? 2만 시간 했습니다. 불가능한 시간들 걸어놨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이거든요. 10일이면 240시간이에요. 2만 시간이요? 네, 2만 시간. 가늠이 안 됩니다. 네, 못합니다. 실제로. 윤석열이가 시키는 주 120시간을 시킨다고 해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 미래의 시간에도 다 사인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인 경찰과 검찰은 한동훈 딸 스펙 의혹 수사한 경찰 1년 8개월 지나서야 불송치. 이게 또 민생문제연구소랑 연관이 있어요.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이 다시 이렇단 고발했어요. 저거 그래서. 말이에요. 한동훈 자기 개인의 문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당대표 나오려고 한다. 그게 맞는 얘기 같고요. 네. 신장식 의원 지금 이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홍일병이라고 있어요. 홍일병. 군대에서 홍정기 일병이라는 분이 2016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는데 제때 치료받지 못해 입대한 지 7개월 만에 순직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유족에게 이미 유족연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이중 배상 금지에도에 발이 묶여 이자료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그거를 한동훈이가 직접 유족을 만나서 이거 법 고치겠다라고 했는데 네.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고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쌩까버린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한 비판입니다. 신장식 의원의 비판은. 사진도 막 찍었죠. 눈물 흘리면서.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금 최혜병 특검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혜병 생일 때 현충원에 해병대원들이 가서 생일을 맞은 최혜병한테 인사를 합니다. 그때 한동훈이 현충원에 왔었고 한동훈한테 인사하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동훈 그냥 모른 그냥 척하고 갔어. 그냥 맞아. 쌩까고 갑니다. 그런 식으로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자인 거죠. 항상 어떤 이미지 세탁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건데 지금도 최혜병 특검 필요하다는 여론이 앞서고 있으니까 말로만 최혜병 특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회주의자죠. 네. 나는 총선으로 이 한동훈 더 이상 안 볼 줄 알았거든요. 기어 나오는 거 보세요. 정치 있잖아요. 그런 말 있어. 임세은은 잘할 거예요. 낙선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오히려 얘가 법무부 장관일 때가 인생의 피크겠지. 깐족거리면서 국회에서 온갖 지랄 분탕을 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법사위가 우리께 여기서 안 돼. 민주당께 내거 아닌데. 민주당으로 갔고. 이제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그때처럼 또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 자 10분간 퇴장 뭐. 그러니까 어쨌건 한동훈이 지금 돌아갈 곳이 없는 거죠. 원래는 한동훈이 윤석열 말 잘 들었으면요. 뭐 다른 걸 시키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총리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지. 옛날에. 한동훈 총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 총선으로 모든 게 끝난 거죠. 지금 이제 그 총선 이전에 그 자기 저런 셀럽놀이 하다가 뭐가 대단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순진한 이직들을 선동하기 딱 좋은 캐릭터지. 눈물도 흘려주고. 네. 근데 이재명 대표 항상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찬성하는 거면 민주당이 찬성하는 거면 총선 이기든 졌든 이거 무조건 통과시키지 안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은 정말 인간적인 정치인이야 법무부 장관이야 했던 이미지는 얻었어. 아무것도 안 해. 네. 그 기소한 것도 다 판판이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무능이 증빙이 됐어요. 법무부 장관 때랑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네. 자, 어쨌건 배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름은 배신의 계절. 혹시 이런 노래 알아요? 처음 듣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믿는 거야? 모르니까 우리는. 이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우리가 아무리 똘똘 뭉쳐도 진짜 윤석열을 무너뜨리는 건 그들 사이의 균열이에요. 내가 지금 딱 예언 하나 할게요. 윤석열 탄핵하는데 한동훈이 기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동훈 특검 발의됐잖아요. 윤석열이 거부권 안 한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균열이 108석을 갈라놓는다고 봅니다. 예언. 여러분 수첩에 적어두세요. 6월 25일 유의원 날 푸나의 예언. 기대가 크네요. 고맙습니다.